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 말고요. 바로 정부의 암호화 자산 소득세 부과 추진에 대한 세법 개정안 뉴스인데요. 정부가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는 타이틀로 발표가 된 뉴스입니다. 뉴스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재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라는 게 해당 뉴스의 주 골자인데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기획재정부의 행보를 듣고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지 분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거래소별로 시세가 일치하지 않아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포괄하는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따져봐야 할 것이 기타 소득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 모두 합쳐서 연 1회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비율이 꽤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만 정부 입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기타소득은 건별로 5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기타소득의 300만 원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세하게 되어 있는데 상한선 300만 원 이상부터는 종합과세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종합소득 세율의 경우 6에서 42%입니다. 세율 적용 구간은 1200만 원까지는 6%, 2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 24%, 1억 5천만 원 35%, 3억 원 38%, 5억 원 40%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해당 세율 구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암호화폐 유튜버인 예스맨님께서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설명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따져봐야 확실하지만 암호화폐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을 시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 그리고 거래세 방향으로 내는 것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선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그래도 업로드를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저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제도권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개정안은 공표 후 1년 뒤 시행한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정부에선 이건 화폐냐 자산이냐로 말이 많았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산입니다. 에셋으로 보는 게 맞고요. 커런시, 그러니까 화폐라고 단박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래에 있을 CBDC, 중앙은행 발행 화폐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특정 암호화폐들은 자산이면서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암호화폐는 자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부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다소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첫 걸음으로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너 이상한 불법적인 거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에 돈 넣어놨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원천 차단해주는 거잖아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라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데요. 보통 이런 큰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큰손들이 일명 털어먹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시장을 꽤 효율적으로 주무르실 수 있는 세력이라면 공식적으로 납세에 대한 틀이 잡히기 이전에 소위 한 번 더 해먹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뇌피셜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국내 특정 거래소에 국한되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움직임에서 수익을 내보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차례 거품이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거품이 제도 아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저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부족한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제도 아래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을 통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때는 IT 버블을 거쳐서 현 시점까지 전체 시총이 올라가고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를 거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진정한 자산들만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다음 버블이 일어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할 것과 매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준은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과 맞물려 계속 사용이 될 그것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각자 정해놓으신 매도점이 있으시다면 그걸 지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치 저장형 자산들과 플랫폼의 경우 성장의 폭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있어서 다른 범주에 두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IT 버블 당시의 금 가격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주식의 가격은 그 기능이나 성장 포텐셜이 아주 다르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우실 듯 합니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년에 세법이 만들어질 것인데 공포되고 나서 1년 후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과세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알 수가 없다. 제도권으로의 완전한 편입 이전에 한 번 더 버블이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전체 또는 부분 익절을 할 것과 더 장기간 홀딩해야 할 것들을 나누는 고민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자, 암호화폐 세금 관련되어 언론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